자, 이제 345페이지 우리 앞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유형별로 6가지 유형이었나요? 예, 그 수정 사유별로 한 개 한 개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날 345페이지입니다. 자, 6월 1일 날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용을 보니까 작성일자를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6월 10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작성일자를, 그런데 착오를 일으키고 6월 1일로 발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매입 매출 전표를 6월 1일 거를 조회해 보세요. 한림사에 발급한 게 있는지. 자,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 가셔서 여기 위에 날짜를 6월 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6월 1일. 네, 여기 한림사에 3천만 원짜리 공급가액 컴퓨터 60개 거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요 날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앞에를 체크합니다. 요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복수거래 옆에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사유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수정사유의 목록 단추를 눌러보면 1번이 기재사항 착오 정정, 2번은 공급가액 변동, 3번은 환입. 그래서 6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1번에 해당이 되니까 기재사항 착오 정정. 그러면 비고를 물어봅니다. 무슨 착오냐? 2번 작성 연월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확인을 눌러요. 아래쪽에서. 그러면 이와 같이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할 수 있는 창이 팝업창으로 나오는데, 자 보세요. 당초분이 6월 1일 겁니다. 그런데 수정분이 마이너스로 취소 전표가 입력이 됐죠, 자동으로. 그러면 다시 여기요, 작성 날짜를 어떻게 해요? 6월 10일로 해서 다시 발행해야죠. 6월 1일 거는 마이너스로 발행하고. 자, 그러면 밑에다 날짜를 6월 10일 입력합니다. 과세에서 엔터 치시고 품명에서도 엔터 치면 이런 텍스트는 위에하고 똑같이 복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수량 단가는 엔터를 친다고 복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입력을 직접 해야 됩니다. 자, 60개 엔터 50만원 엔터 하면 끝났죠. 그래서 6월 1일 거 마이너스 시키고 6월 10일로 다시 발행하는 수정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수정 세금계산서 2건이 입력됐습니다. 자,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전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발급도 하라고 그랬어요.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전체 메뉴에 가서 아까 우리가 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자, 6월 1일 것도 하나 있고 10일 것이 하나 있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10일로 검색하세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로 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칩니다. 자, 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있는 것 중에 미전송인 거 이거 하나 체크하고 여기 거 하나 체크합니다. 요게 그 건입니다. 6월 1일 건 하나, 10일 건 하나. 하나만 체크하면 2개가 딱 자동 체크되네요. 자, 우리가 여기 밑에 건건이 결제사항을 입력을 실무에서는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거 채점을 안 해요. 예, 시험 보시는 분은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여기 전자발행 눌러요.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나오잖아요. 확인 눌러주시고 밑에서 발행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금기산서 발행 요청 건수 총 2건 중 2건의 세금기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송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기산서 또 들어가요. 그래서 로그인 눌러줍니다. 네,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을 체크합니다. 여기 상단에 미전송. 그리고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미전송된 거 6월 1일 거와 6월 10일 거 하나씩 나오겠죠? 네, 한 번씩 발행을 눌러주면 돼요. 자, 발행 한 번 누르고 확인. 한 번 더. 발행 한 번 누르고 확인. 네, 확인. 그러면 국세청 전송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메뉴가 왜 아카데미 전자세금기산서가 만들어놨냐면요. 아카데미가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예. 우리가 지금 교육이나 또는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저 단추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국세청 전송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게 뭐예요? 의무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실무 프로그램에는 그것을 자동으로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거래처에 발행하고 나면 일괄적으로 다 국세청 전송은 프로그램에서 해줍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평가인데 전송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전송하라고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버전에는 이 단추는 없습니다.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송해라. 국세청 전송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전송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 서버이기 때문에 별도 전송이 필요 없어요. 거래처에 발행하면 국세청 전송은 자동으로 그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 기재사항 착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다음에 수행 결과 나오는군요. 수행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했죠. 6월 1일 걸 검색해 가지고 수정 이거 눌러서 여기 기재사항 착오 선택하고 항목은 작성 연원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 확인 눌렀죠. 그래 가지고 이 창이 나오면 여기 6월 10일로 입력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입력했죠. 그리고서 확인 눌렀죠.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 화면에 오면은 이렇게 두 개가 전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은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2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2일 거. 자,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 대금이 당초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당초 결제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외상으로 팔았던 모양입니다. 6월 2일 날 외상 판매를 했는데 뭐 2개월이나 3개월로 외상을 했는데 바로 6월 2일 날 팔았는데 11일이면 불과 9일 만에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건대로 5% 할인한 금액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공급가액의 변동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수행하시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예금 돈 받았으면 이거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일반 전표에 돈 받은 거 회계 처리해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문제니까 일반 전표에 가서 외상 매출금 받은 거 그거는 회계 처리하지 말고 요것만 한번 해결해 봐라. 요것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만 회계 처리하라. 아시겠죠? 일반 전표에 외상 매출금 회수하는 분계는 생략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6월 2일 거를 조회합시다. 어디로 갑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6월 2일로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네요. 노트북 100대. 하나기업에다가 판매한 거 보이죠? 이걸 5% 아까 문제에서 계산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계산할까요? 일단. 자, 찾았습니다. 6월 2일 거 8천만원 공급가액. 자, 여기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한 다음에 수정사유가 이번에는 공급가액 변동. 그리고 밑에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 자, 당초분이 그대로 있고 공급가액 변동 수정분인데 수정분의 날짜를 그럼 며칠로 해야 되겠느냐. 이거 고민이죠. 6월 2일 날짜로 해야 될지. 우리가 9일 만에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6월 11일 날. 그래서 합의하에 돈을 받은 날로 수정을 해야 될지. 그럴 때 여러분은 컨닝을 하는 겁니다. 컨닝이 뭐냐면 이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딱 눌러보면 돼요. 참고사항 클릭하면은 자, 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공급가액 변동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에 작성일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시에는 작성일자를 변동 사유 발생일로 하래요. 그러면 6월 2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거래 내용을 읽어봤을 때 6월 11일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월 11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입금되었다. 그래서 6월 11일로 발행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 할인된 거면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면은 8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5%를 해보세요. 그러면 400만 원이 나와요. 400만 원만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시키면 되죠. 자, 볼까요? 자, 6월 11일로 날짜 고치시고 품명에서는 엔터로 복사하고 수량 단가는 입력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갑니다.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400만 원. 5% 400만 원. 그러면 부가세도 매출 부가세에서 마이너스 40만 원 일어나고요. 할인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점표.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5%는 공급가액이 5%니까 계산하시면 알죠. 자,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를 6월 11일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00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분계도 한번 밑에서 보십시오.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440만 원.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마이너스 40만 원. 부채에서도 40만 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400. 수익에서도 마이너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분계,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난다.
차변 대변 위치는 똑같고. 예.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모든 분계가 꼭 이렇게 밑에 분계 그냥 두게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밑에 분계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아마 한두 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분계를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하러 가야죠.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갑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조회하세요. 6월 11일 이제 익숙해졌죠? 앞에 체크하고 전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자 발행 누르고 그리고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에서 누른 다음에 로그인 누르고 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냥 탁탁탁탁 눌러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6월 11일에서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조회 눌러보면 여기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하고 나타나요. 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요, 배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TH 2급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하나가 꼭 나온다는 것이죠. 자, 수행 결과 밑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한 내용 그대로 되어 있겠죠. 다음. 자, 348페이지 하단 6월 3일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걸 우리가 반입을 환입이라고 할 수 있죠. 환입. 반품 받는 거. 환입. 그래서 수정사유가 여기 환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반입. 반품 들어오는 거죠.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6월 3일 날 우리가 납품한 건인데 10대 반품 들어왔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정해서 다시 발급해줘야죠. 예. 마이너스 10대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6월 3일 거 한번 볼까요? 6월 3일 거 조회해 봅시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6월 3일 입력해 보세요. 자, 컴퓨터 80대 팔은 거네요. 자, 앞에 체크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 누릅니다. 자, 수정 사유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환입입니다. 반품 들은 거. 반입이 환입이에요. 그리고 밑에 확인을 눌러요. 자, 그리고 두 개가 당초분이 있고 밑에 이제 수정분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날짜를 원래 날짜인 3일로 해야 될지 환입 들어온 날짜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참고사항을 누르라 그랬죠. 참고사항을 눌러서 환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성 날짜는 환입된 날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환입된 날 이제 알았죠? 그럼 우리가 환입된 날 여기 나와 있죠. 6월 12일 날 환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를 6월 12일로 발행해야 맞는다. 과세 엔터 치고 컴퓨터 엔터 치고 수량에서 마이너스 몇 대요? 10대 10으로 입력합니다. 엔터 치고요. 단가는 양수로 그대로 입력해야 돼요. 50만원. 환입의 경우는 수량만 마이너스로 입력해주고 단가는 양수로 그대로 입력하죠. 그러면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500, 부가세 마이너스 50. 그리고 밑에 있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한 건이 자동 입력됐고요. 6월 12일 걸 조회해 보세요. 여기다 6월 12일 한번 입력해 볼까요? 12일.
조회해 보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0으로 입력되어 있고 외상 거래였기 때문에 역시 밑에 분계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0,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50,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0. 이 분계 그대로 수정 없이 놔두면 됩니다. 6월 12일 날짜 거 전송해야 되죠. 또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지금 방금 한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 것이지 세금계산서 발급이라 전송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메뉴 가가지고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6월 12일 걸 조회하세요. 땅땅땅땅 조회되면 앞에 거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고 네,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빌 36524 홈페이지 나타나면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을 체크하신 다음에 밑에 매출조회 눌러서 나타나면 상단에 있는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끝. 닫을 것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닫고 요거 닫고 그러면 다시 돌아왔죠. 6월 12일 매입 매출 전표 창에서 상단에 있는 조회 눌러보시게 되면 전자세금의 전자 발행하고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수정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이게 이제 비고에 인쇄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당초분이 이렇게 며칠자 몇 번, 며칠자 전표번호 몇 번과 관련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환입의 경우를 또 해봤네요. 그러면 세 가지 해봤나요? 예. 다음 이제 자, 수행 결과 우리가 한 것과 똑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했었죠. 수량이 마이너스 10개.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500짜리 우리가 발급하러 갔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례예요. 6월 4일 거 해보겠습니다. 자, 6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올림푸스 주식회사에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 일정이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6월 4일 날 계약금 받고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어요. 계약금 받고. 그런데 지연이 되니까 서로 협의한 결과 해약. 네. 해약합시다. 그리고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네. 이건 분계를 고쳐야 되겠네요. 네. 아니구나. 안 고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았으면 여기 현금이 마이너스 일어났겠죠. 그건 이제 분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계약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또 그랬으면 현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나면 되니까.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그랬습니다. 계약 해제일은 6월 13일이다 라고 여기 6월 13일 날 해제가 됐고 원래 거래는 6월 4일이에요. 자, 6월 4일 거 조회해 볼까요? 자, 여기 위에 날짜를 4일로 고쳐봅니다. 6월 4일. 네, 계약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분계가 보니까 현금 분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차변에 현금, 선수금 대변에 700 차변에 현금. 그러면 이거 수정세금계산서에서는 전부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대로 두면 되겠죠. 이게 선수금이라는 거. 선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받고 회계 처리할 때 선수금 처리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계약금 앞에 여기 체크하시고 4일날 거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고 수정사유를 이번에는 계약의 해제 4번 선택하시고요.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당초분은 6월 4일로 분명히 계약금 700만원.
자, 수정은 해제니까 마이너스 700 취소하는 거예요. 날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날짜. 자, 그래서 컨닝하라고 그랬죠? 참고사항 눌러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 해제일로 작성일자를 작성해라.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여기 계약의 해제일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딱 써놨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 6월 13일로 고쳐야 됩니다. 밑에 있는 거 6월 13일로. 그리고 나머지는 고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6월 13일자로 마이너스 일어났죠? 그대로 두면 돼요. 자, 밑에서 확인 누릅니다. 한 건이 입력됐죠? 확인 누른 다음에 6월 13일 걸 가서 확인해야 돼요. 6월 13일 입력해가지고 네, 계약금 마이너스 700 분계까지 한번 보세요.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70만원 맞죠? 두 번째 줄이 틀렸어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이건 고쳐야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6월 4일 날 계약금 받고 700만원짜리 발행할 때 제품 매출로 발행했나요? 선수금으로 발행했죠?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됩니다. 선수금 이거를 계정과목을 선수금으로 고쳐주세요. 259번으로 네, 이런 거 네, 이런 것은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돼요. 당초의 세금계산서 계정과목과 수정분이 발급되었을 때 계정과목 이런 거 계약의 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코드에서 선수로 검색해가지고 고치면 돼요. 네. 자, 이제 세금계산서 또 발급 전송하러 가야죠. 자, 전체 메뉴 가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를 입력합니다. 6월 며칠이었죠? 13일. 6월 13일. 네, 마이너스 700짜리 있죠?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이때 발행 누르고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이거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했을 때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하고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수행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한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을 해제로 했고요. 작성일자를 6월 13일로 했고요. 여기를 선수금으로 고쳤다는 거. 선수금으로 고쳐줘야 돼요. 주의! 선수금으로 계정과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계약의 해제는 마이너스 전표 하나만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것을 해봐야 되겠죠? 예. 자, 6월 5일 거래입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영세율 적용. 그러니까 6월 5일 날 발행할 때는 과세로 발행했어요. 과세. 그런데 그 베스트원에서는 그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되는 거래래요. 그러면서 증빙으로 내국 신용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내국 신용장 개설 일자는 6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개설해야 되느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6월 5일이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뭔데요? 6월 30일이죠. 2기 확정이니까. 그러면 이 내국신장의 사후 개설은요,
확정 신고 날짜까지, 즉 7월 25일까지만 발급해 오면 됩니다. 내국신용장 발급해 오는 것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 기일까지 내국신용장을 발급해 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돼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 되는 건데 6월 20일 날 발급을 해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건에 해당이 됩니다. 과세를 영세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 마이너스 시키고 영세를 새로 발행해야 되니까 2장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겠군요. 자, 개설일자는 6월 20일이다. 이 개설일자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6월 5일 거 조회해 봅시다. 6월 5일. 자, 프린터기 2천만원 공급가액인건입니다. 과세로 했죠. 자,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합니다. 수정 사유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을 선택하세요. 자,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을 선택하시고 나면 비고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국신용장 개설 1, 내국신용장 개설 1, 6월 며칠이죠? 예, 연도는 2020년 6월 20일이다. 신고 연월 2020년 6월. 왜 6월이냐? 그 세금계산서 발급월이 있죠? 예.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월로 신고 연월은 항상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보다시피 두 개의 수정분이 발급이 되는데, 자, 마이너스는 6월 5일 거로, 그러면 수정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닝을 해봅니다. 참고사항 하셔가지고,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일자를 발행하래요. 예. 그러니까 그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는 아까 그 비고에 넣었잖아요. 비고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그냥 해라. 예.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날짜 고치지 마세요. 6월 5일로 그대로 두고 분명도 그냥 엔터 칩니다. 그리고 수량 100개 입력합니다. 단가 20만원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부가세가 없죠. 여기 유형이 영세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인 것이다. 과세를 영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6월 5일 건이에요. 6월 5일 날짜로 발행하는 거예요. 자, 밑에 확인 누르십니다. 그리고 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2건이 입력되었습니다. 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하나는 전송이 발행이 됐지만 밑에 2개가 발행이 안 됐죠. 그래서 요 2개를 발행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갑니다. 6월 5일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미전송 2개가 보여요. 체크해 주시고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 주시고요. 2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됐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 주시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해 주시고요.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눌러 주세요. 그리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닫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회 누르면 여기 전자발행 뜨게 돼 있죠. 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왔을 때 과세 매출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바꿔서 재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
수행 내용 우리가 한 것과 동일하죠? 응? 발행 대상? 미전송 체크하고 밑에 매출표에 눌러볼까요? 다 발행되네 그러면. 아니 이미 지금 조회를 안 눌렀으니까 조회 누르면 발행 완료가 뜨고 화면이 안 바뀌어서 닫아주세요. 아까 화면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조회를 항상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여기서도 조회를 눌러야 이게 전자발행으로 떠요. 발행되기 전에 화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회, 상단에 있는 조회를 눌러서 화면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자, 다음에 6월 6일 거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6월 6일 거 한번 볼까요? 두리온스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거래명세표와 비교 대조한 결과 동일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6월 6일께 2개가 입력되어 있대요. 하나 마이너스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가볼까요? 자, 6월 6일 날짜 입력해 봅니다. 그랬더니 두리온스 거래처에 똑같은 품명의 수량과 단가, 이게 이중이라는 이중. 그러면 이 이중 2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체크합니다. 2개 중에서 하나만 취소시키면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정 사유가 맨 밑에 있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하시고 밑에서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초분이 있고 수정분이 지금 입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중 발급은 이게 날짜를, 작성 날짜를 어떻게 하지? 밑에 참고사항을 눌러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해라. 네, 알았어요. 그러면 날짜 안 고치고 지나갑니다. 뭐 나머지 다 그대로니까 확인만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한 건이 입력됐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0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송하러 가야 되죠. 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가셔서 6월 6일 거였나요 이게? 예, 6월 6일로 조회합니다. 그러면 미전송 하나 보이잖아요.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고 밑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야 되죠. 가셔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닫아주고요. 이 화면에서 왜 발행 대상이 더 있느냐? 위에 아직 조회 안 눌렀기 때문에 조회 누르면 전송 성공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여기 지금 비어있죠? 위에 조회 누르면 전자 발행하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유형이 이 수정 사유가 6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6가지 마지막 사유인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까지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응? 네,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죠. 수행 결과 나와 있고요. 전송에 관해서 또 설명 나오죠. 전송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부속 서류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매출 유형이 쭉 나와 있군요. 예. 그냥 건너가지 않았네요. 예. 다음 시간에 유형까지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35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접어두시고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